여러분, 오늘은 냉장고 안에 자주 들어있는 그 주황빛, 묵직한 단호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은 들으셨는데 정작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보는지는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단호박에 대한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2살 오영숙 님이 계십니다. 농협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에요. 건강 챙기는 데 관심이 많으셔서 단호박이 좋다는 말을 들으신 뒤로 거의 매일 쪄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눈이 침침한 게 나아지지 않고 혈당 수치도 별로 달라지지 않더래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먹는 방법을 다시 살펴보니 껍질을 벗겨내고 기름 없이 그냥 찌고 계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단호박은 그냥 쪄 먹으면 된다. 아닙니다.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단호박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4783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당근이 3582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단호박이 사실 당근보다 더 많습니다. 그 선명한 주황색이 전부 이 베타카로틴의 색깔이에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눈의 시세포를 보호하고 폐와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름 없이 드시면 이 귀한 성분이 대부분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아무리 매일 드셔도 기름이 없으면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오영숙 님이 반년을 드셨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베타카로틴을 천연식품에서 드시는 것과 합성 보충제로 드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1990년대에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흡연자가 합성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먹었더니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단호박이나 당근처럼 자연식품에서 드실 때는 이런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식품 속 베타카로틴은 루테인, 리코펜 같은 다른 항산화 색소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훨씬 안전하게 작용하거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싼 보충제 살 것 없이 단호박을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제대로 드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단호박 껍질은 딱딱하니까 깎아야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껍질이 딱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껍질 안에 아주 귀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한국식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계열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면역력을 높이며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에요. 또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물과 만나면 끈적한 젤처럼 변해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껍질이 딱딱해서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2분만 먼저 돌리세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죽으로 만드실 때는 껍질째 갈아 넣으시면 맛의 차이 없이 영양을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단호박은 혈당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이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단호박 100g에는 탄수화물이 약 30g 들어있어요. 이 중 상당 부분이 소화 흡수가 빠른 당질입니다. 물론 혈당 부하 지수가 고구마보다 낮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분의 당분은 지방으로 저장돼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단호박이 오히려 지방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신 분,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은 하루 200에서 300g을 넘기지 마세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도 칼륨이 걱정되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고 드세요. 좋다고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드시는 게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단호박은 혈당에만 좋다고 알고 있다. 아닙니다. 단호박에는 알려지지 않은 성분들이 더 있어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오래된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드실 때 단호박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단호박에는 비타민 B1과 B2가 들어있는데 같은 호박류인 오래된 호박보다 이 두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시고 기운이 없으십니다. 비타민 B는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에 관여합니다.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노폐물도 빠지고 만성 피로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단호박 광고에서도 잘 말 안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제 단호박을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진짜 효과를 배로 키워주는 짝꿍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올라가겠습니다. 세 번째 짝꿍은 계피입니다. 수정과를 만들 때 넣는 그 계피예요. 명절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붉고 따뜻한 음료의 향. 그 향의 정체가 바로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세포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야 혈당이 내려가요. 그런데 60대 이후에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열쇠와 자물쇠로 비유하면 인슐린이 열쇠고 세포가 자물쇠인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를 넣어도 문이 안 열리는 상태예요.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가 바로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 당뇨병 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제2형 당뇨 환자 60명에게 40일 동안 계피를 매일 드리고 결과를 봤더니 포도당 수치가 18에서 29%까지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도 23에서 30% 줄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개선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연구가 끝나고 20일이 지나도 그 효과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계피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골격근과 신체 조직이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한국당뇨병학회 혈당 스파이크 예방 연구에서도 계피가 단기적으로 혈띠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호박을 쪄낸 다음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세요. 그게 전부예요. 계피의 알싸함과 단호박의 달달함이 정말 잘 어울려요. 하루 3g 이하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나몬 스틱 하나를 갈면 3g 정도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짝꿍은 달걀입니다. 달걀이 왜 단호박과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호박에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채워줍니다. 단호박은 탄수화물과 비타민은 풍부한데 단백질이 적어요. 대한재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 매년 근육이 약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가장 큰 포도당 저장 창고인데 창고가 작아지면 혈당이 갈 곳을 잃고 쌓여요. 이게 당뇨로 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달걀 2개에 단백질이 약 12g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둘째,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이 콜린으로 분해되어 아세틸콜린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의 핵심이에요. 손주들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달걀 노른자를 꾸준히 드세요. 셋째, 달걀 노른자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이 성분들이 직접 기여합니다. 달걀이 콜레스테롤에 좋지 않다는 걱정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신 분은 하루 한두 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최근 영양학 연구들의 결론이에요.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단호박 이야기를 더 깊이 드리기 전에 혈당 스파이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밥을 먹은 뒤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한 번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매일 3끼, 몇 년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에 있는 내피세포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수도관 안쪽이 녹슬듯이 혈관 안쪽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결국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심장 합병증이 왜 무서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혈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단호박을 드시는 것도, 계피를 뿌리는 것도, 기름을 함께 쓰는 것도 전부 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작은 습관이 혈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박의 칼륨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어요. 단호박 100g만 드셔도 하루 칼륨 권장량의 12%를 채울 수 있습니다. 칼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우리 세대에게 혈압 관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찌개와 국을 몇 끼 드시는 우리 식생활 특성상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단호박의 칼륨이 그걸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우리가 단호박을 드실 때 하나 더 신경 쓰실 부분이 있어요. 드시는 시간입니다. 단호박은 이왕이면 아침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단호박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주무시게 됩니다. 자는 동안은 몸이 혈당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혈당이 높게 유지돼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남은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혈당을 소비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또 드실 때 순서도 중요해요. 단호박 드시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오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계피가루도 식사 전이나 드시는 동안에 함께 쓰시는 게 식후에 뿌리는 것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우리 몸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달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달걀 노른자에 대한 오해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해서 노른자만 빼고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영양학 연구들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노른자에 든 레시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물론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이 노른자까지 드시는 달걀 하루 2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현재 주류 영양학의 입장입니다. 달걀 노른자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얻으려면 노른자를 드셔야 해요. 흰자만 드시면 그 귀한 눈 건강 성분을 놓치시는 겁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들기름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식용유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 함량이 아주 높아서 서양 건강 전문가들도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생선이 비싸거나 비린내가 싫으신 분들에게 들기름이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요. 두 기름 모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후 마무리 용도로 사용하셔야 하고 한번 개봉하신 후에는 냉장 보관하셔야 산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특히 빨리 산패되니까 개봉 후 2개월 이내에 쓰시고 적은 양을 자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세대에게 단호박은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제대로 드시면 혈당을 잡고 노폐물을 빼고 눈과 뇌와 근육을 지키는 진짜 보약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짝꿍, 계피, 달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함께 드시면 단호박에서 얻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 드셔오신 나물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두르셨던 그 손길이 사실은 이미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문화 속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단호박과 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다고 하시면 단 것을 아예 끊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사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단호박이라도 덩어리째 드시는 것과 갈아서 죽으로 드시는 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덩어리째 드시면 씹는 과정에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껍질에 팩틴과 식이섬유가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반면 갈아서 드시면 소화가 빨라지고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요. 같은 재료인데 형태만 달라져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덩어리 형태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를 먼저 드신 다음 단호박을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단호박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단맛이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단 것이 더 당기신다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그 단맛을 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빵으로 채우시면 혈당에 훨씬 나쁩니다. 단호박의 단맛은 자연 당분이고 식이섬유와 함께 있어서 훨씬 천천히 흡수돼요. 단 것이 당기실 때 단호박 한 조각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과자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적당한 양으로 조절하시면서요. 여러분, 단호박 보관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통째로 있는 단호박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2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으로 자르신 단호박은 잘라낸 면을 내부서 내부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고 3일에서 5일 안에 드세요. 그냥 두시면 금방 상합니다. 단호박을 쪄내신 뒤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1달 이상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아침마다 꺼내서 드시면 되니까 편리해요. 냉동하셔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특히 좋아요. 여러분, 이제 계피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계피를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계피를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 두 종류가 있어요. 카시아 계피가 더 흔하고 가격도 저렴한데 이 계피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하루 3g 이하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이 적고 더 섬세한 향이 나지만 가격이 조금 더 높아요. 어느 쪽을 쓰시든 하루 한 꼬집, 반 스푼 정도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매일 드시는 게 가끔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계피는 오래 보관하면 향이 날아가니까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두시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쓰세요. 여러분,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완숙으로 삶은 달걀보다 반숙이나 수란이 소화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노른자가 단단히 굳으면 안에 든 루테인과 레시틴이 다소 변성될 수 있어요. 물론 완숙도 충분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냥 드시기 편하신 방식으로 드시되 반숙으로 드시면 조금 더 영양 흡수가 잘 된다는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달걀을 단호박 달걀찜으로 드실 때 당근을 함께 넣으시면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함께 섭취하실 수 있어요. 단호박, 당근, 달걀, 참기름 이 조합이면 눈 건강에 정말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호박 하나에 계피, 달걀,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스푼,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이고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리 세대는 귀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잘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오늘 그 알미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단호박을 드시던 분들보다 오늘부터 확실히 더 잘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우리 모두 그 차이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짝꿍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의외라고 느끼실 거예요. 바로 들기름 또는 참기름입니다. 기름이요? 기름이 살찌고 혈관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오해가 바로 5번째 오해예요. 오늘 이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름 없이 드시면 그 귀한 성분이 흡수가 안 된다고요.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수십 배까지 높아집니다. 지용성 영양소에서 기름의 존재는 그만큼 결정적이에요. 단호박 달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역시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스푼을 마지막에 뿌리시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달걀의 루테인, 제아잔틴이 한꺼번에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눈 건강, 황금조합이에요. 그런데 들기름과 참기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돕는 것 외에도 그 자체로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생선에만 있다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들기름이 식물성 오메가3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예요. 이 성분이 혈공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합니다.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간 기능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와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해요. 참기름의 그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바로 이 세사민을 비롯한 항산화 물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어머니 세대의 지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나물을 무치실 때 항상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을 넣으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조리법이었어요. 과학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에 이미 그 원리를 아셨던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이미 정답이 있었어요. 다만 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볶는 요리에 처음부터 넣는 것보다 요리가 다 된 뒤 마무리로 뿌리시거나 찍어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열에 더 약하니까 반드시 생으로 마무리 용도로만 쓰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단호박을 쪄낸 다음 들기름에 살짝 찍어 드시는 거예요.
별다른 양념 없이도 정말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납니다. 간식으로 딱 좋아요. 두 번째는 단호박 달걀찜이에요. 단호박 반 개 속을 파내고 달걀물에 당근이나 팥을 조금 섞어서 채운 다음 찜기에 쪄내세요.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을 꼭 뿌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제아잔틴 흡수율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 된장국이에요. 된장의 발효 성분과 단호박 영양이 어우러지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을 두르면 베타카로틴 흡수까지 좋아지는 우리 전통 밥상의 완성입니다. 오영숙님이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달라지셨습니다. 껍질째 찐 단호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찍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뒤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눈도 이전보다 덜 침침하다고 하셨어요. 달라진 건 딱 3가지 뿐이에요. 껍질 드시는 것, 계피 뿌리는 것, 기름 한 스푼 추가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비싼 건강식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이미 다 있었어요.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호박에 대한 5가지 오해를 바로잡았어요. 하나, 기름 없이 드시면 베타카로틴이 흡수가 안 됩니다. 둘, 껍질 항산화 물질과 팩틴이 풍부합니다. 셋, 많이 드시면 오히려 지방이 쌓일 수 있어요. 넷, 베타카로틴 외에도 메티오닌, 비타민 B1, B2가 노폐물 배출과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기름이 살찌게 한다는 건 오해예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돕는 핵심 짝꿍입니다. 그리고 단호박 짝꿍 3가지. 계피로 혈당은 잡고, 달걀로 근육과 뇌와 눈은 지키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모든 영양소 흡수를 수십 배 높이세요. 이 조합을 알고 드시는 분과 모르고 드시는 분은 같은 단호박을 먹어도 우리 몸이 얻는 영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이에요. 내일 마트에서 단호박 하나 사오세요. 전자레인지에 2분 먼저 돌리신 다음 껍질째 자르세요. 찜기에 쪄낸 다음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고 들기름에 찍어 드세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단호박 하나에 몇천 원. 계피가루는 집에 있으신 분들 많으시고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제 살 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효과가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연식품 속 성분들은 서로 시너지를 내며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단독 성분만 따로 빼낸 보충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단호박 달걀찜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호박을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고 달걀 2개를 풀어서 소금 조금, 당근이나 팥을 약간 섞어 채워 넣으세요. 찜기에 20분 정도 쪄내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을 뿌리면 됩니다. 가족들에게 내놓아도 맛있어서 좋아한다고 하실 거예요. 어른들 드시기에도 좋고 손주들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우리 집 손주한테 좋은 음식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건강도 함께 챙기세요. 오늘 알려드린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단호박 5가지 오해 바로잡기 기억하시죠? 기름 없이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안 됩니다. 껍질에 더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많이 드시면 지방으로 변해요. 메티오닌과 비타민 B1, B2도 단호박에 들어 있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건강한 기름입니다. 그리고 단호박 짝꿍 3가지, 세 번째,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18에서 29%까지 낮춰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달걀은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레시틴으로 뇌를 보호하고 루테인으로 눈을 지킵니다. 첫 번째, 들기름과 참기름은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수십 배 높여줍니다.
이 세 가지 짝꿍과 함께 껍질째 드시는 단호박이 진짜 보약입니다. 비싸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녀들에게 당당한 모습 보여드리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닌가요? 오늘 배우신 것 하나만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호박 한 조각에 들기름 한 방울이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단호박 좋다고 매일 그냥 쪄서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나눠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단호박을 이미 드시고 계셨는데 이런 방법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식품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알고 드시면 같은 음식에서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단호박 하나를 통해서 배운 원리가 사실 다른 채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근도 기름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훨씬 좋아지고요. 시금치도 기름과 함께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좋아집니다. 아, 기억하시죠? 우리 어머니들이 시금치 나물 무치실 때 꼭 참기름 넣으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현대 영양학과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단호박뿐만 아니라 주황색, 빨간색 채소들은 대부분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같은 지용성 항산화 물질을 품고 있어요. 파프리카, 오래된 호박,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한 방울의 차이가 이 채소들에서 얻는 영양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계피도 단호박에만 쓰지 마세요. 아침에 따뜻한 보리차에 계피 한 꼬집 넣어 드시거나 사과나 배를 드실 때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셔도 좋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시다 보면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집에 있는 재료로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도록 손주들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배운 것 하나씩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단호박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꾸 우리 전통 음식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 세대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 된장, 참기름, 깨, 나물, 이런 것들이 현대 영양학에서 다 검증되고 있거든요.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에 좋고, 참기름은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돕고, 나물 반찬들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구화된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 음식이 뒤로 밀렸죠.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단맛을 채우게 되었고, 기름이 많은 튀김 음식이 식탁에 자주 올라오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단호박과 계피, 달걀, 들기름의 조합은 사실 우리 전통 식탁의 지혜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에 단호박 좋다고 매일 그냥 쪄서 드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들이 더 잘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알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챙기는 방식이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뭐가 진짜이고 뭐가 과장인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시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전부 실제 연구와 영양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내용입니다. 물론 단호박 먹는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꾸준히
올바르게 드시는 게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차이가 보여요. 오영숙 님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껍질 드시기, 계피 뿌리기, 기름 한 방울,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요.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호박을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해 구매 요령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을 고르실 때는 꼭지가 잘 마른 것, 표면이 균일하게 초록색이고 흠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들어보았을 때 묵직한 것이 속이 꽉 찬 겁니다. 가볍고 껍질에 흰분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은 수분이 빠져나간 것일 수 있어요. 마트에서도 반개짜리로 잘라 파는 것들이 있는데 잘라낸 단면이 진한 주황색이고 씨가 꽉 찬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씨 부분도 버리지 마세요. 씨를 씻어서 말린 다음 견과류처럼 드시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씨에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연은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성분이에요. 단호박 하나를 알뜰하게 다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정말 알차게 단호박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 모두 단호박 전문가가 되셨네요.